안녕하세요. 지속가능경영재단 김진경 소장입니다. 네, 앞서 사회책임 경영의 개념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향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의 CSR 동향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직에 따라서 사회책임 경영 동향이랑 사례를 나눈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회책임 경영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 똑같은 사회책임 경영을 받아들이는 기관들마다의 체감 정도,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책임 경영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수익을 내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이 이해가 됐다면 지금은 ISO 2600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 지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컨셉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의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동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 이해관계자 요구에 의해서 사회책임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을 했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공기업 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어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회책임 경영, CSR, 지속가능 경영으로 불려졌다면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책임 경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좀 대폭 변경하면서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의도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혹은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크게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라는 것 자체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면 지금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라 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 서비스 를 창출해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 개의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책임 경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 장표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책임 경영을 약간 혼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는 다음 장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이 과거에는 사회책임 경영,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을 했다면 2017년부터는 사회책임 경영 혹은 CSR,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용어로 사회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려면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제 과제가 이야기가 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매년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이 2017년 12월에 주어졌던 공공기관 평가 기준의 개편입니다. 그 평가 기준 안에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를 이행하려면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이제 나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는 공공기관에게 한정되었던 사회적 가치가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자체까지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지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공공성, 공동체성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13대 유형이라는 이제 이행 주제들이 조금 계속 설명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13가지의 과제들이 과연 우리 공기업들이 다 수용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던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재부에서 2020년 7월에 13개의 사회적 가치 13대 과제를 5개의 집중 분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공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가장 최근에 정리한 사회적 가치가 5대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대 분야는 지금 장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안전, 윤리와 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 상생 등 이 5가지 과제를 집중해서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 책임 경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앞서서 두 분의 강사님께서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거를 이제 저는 이걸 사회적 가치와 조금 접목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실행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SO 26000을 잘 실현하면은 사회 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ISO 26000과 정부가 처음에 조금은 브로드하게 얘기했던, 아까 제가 사회적 가치 13대 유형이라고 했죠. 지금은 5가지로 줄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말씀드렸던 13대 유형과 매칭을 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처음 정부가 발표했던 사회적 가치 13대 유형에 보시면은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재난과 안전, 그다음 보건복지, 노동권, 그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양성평등, 상생협력 등과 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주제들이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로 커버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ISO 26000은 이러한 7대 핵심 주제를 잘 이행하기 위한 사회 책임 경영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든 ISO 26000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사회책임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이제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좀 많이 설명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쉽게 이제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게 행안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평가 기준도 있고 기재부도 있는데, 지금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기준, 즉 행안부 평가 기준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공기관들은 2017년 이전에 공기업들이 어떻게 경영 평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리더십이나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그다음에 주요 정책들 준수로 이제 평가가 되었다면 2018년, 즉 2017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사회적 가치라는 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라는 내용이 보면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고객과 주민 참여, 윤리 경영, 노사 상생, 안전관리, 지역사회공헌 활동, 사회학자 배려, 환경 경영 같은 것들이 사회 책임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바뀐 기업을 보면은, 과거에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특정 주제만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책임 경영, 사회적 가치 이행을 설명을 했다면, 이번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약간은 사회적 책임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리더십하고 경영 시스템을 아우르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건데요. 지속 가능 경영을 조직이 이행을 한다면 첫 번째로 경제 성과가 나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마 한 번쯤은 김민석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도 같은데,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기업에서 주로 쓰고 있는 컨셉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을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져왔다는 것도 참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공기업들도 지속 가능 경영을 한다면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즉 사회 성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경영평가 기준이 변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은 경제적 창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사회 성과를 잘 창출해 내었을 때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혹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민간이나 공공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아주 큰 기업이 아니에요. LH라든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대기업만큼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지방 공기업들, 기타 공공기관들도 사회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사례가 경기도시공사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는데요. 경기도시공사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ISO 26000을 도입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 사회책임 경영을 위한 TFT를 가지고 이 기준으로 이제 부서별 실행 과제를 뽑는다라든지, 그다음 목표를 설정한다라든지, 과거에는 경영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효율성, 전문성에만 포커스를 두고 경영 목표를 설정했다면 지금은 ISO 26000, 즉 사회책임 경영 이행 지침까지도 녹여서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들은 이러한 성과를 기관장이 관리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예전에는 대기업의 산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돈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 공기업들조차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도시개발공사 사례를 보면은 일단은 전사 전략 내에서 과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회적 가치 지수 몇 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 전문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사회적 가치 자체도 경영 목표로 세우고 있고, 이 경영 목표 자체 하단에 있는 다양한 전략 과제들이 사회적 가치 요소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점검을 하면서 실행 과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천된 전략 과제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앞서서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들, 전 세계에 있는 기관, 조직들이 우리 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들은 예전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만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런 작은 지자체에 있는 공기업들도 경영 목표와 연계해서 그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인데요. 전사 목표안에 사회적 가치를 녹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전략도 별도로 또 수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로드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통해서 아레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경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주제 중 하나가 공급망 내의 사회책임 확산 활동입니다. 당 조직 내,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 조직 내 사회책임 경영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함께 업무를 하는 다양한 조직들 내에서 사회책임 경영 활동을 확산시키는 확산자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많이 달라진 사회책임 경영 활동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부산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를 들 수 있는데요. 부산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입찰 시 평가 지표 내 사회책임 경영 평가 지표를 포함시켜 사회책임 경영 활동을 한 기업이 입찰에 응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기술형 입찰 시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전남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최대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과 소관부처, 소관지자체의 판단과 협의가 좀 많이 필수적입니다. 즉 공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 13대 유형이라든지 이런 뭐 안전, 환경, 그리고 뭐 좋은 일자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 특히 큰 공공기관 내에서는 많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근무 여건이 많이 좋지 않다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위험한 뭐 근무 환경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비라든지 이러한 좀 업무 환경 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러한 업무들은 용역이라든지 자회사라든지 우리 당사보다는 다른 조직 내에서 많이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 사회책임 경영의 확산에 대한 활동들을 조금 많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중소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 중심의 산업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공급망 내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해당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전자전기산업, 통신산업,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CSR 평가가 아주 거세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인권, 노동, 환경, 지속가능 조달 등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과는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자면 PSA 그룹의 1차 협력사인 A사 같은 경우는 주요 부품을 한국의 여러 중소기업을 통해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근데 PSA의 경우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의 하청업체인 2차 협력사의 인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CSR 리스크까지도 관리하기로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에 A사는 국내에 40여 개 부품 회사에 지속가능 경영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 협력사 대상으로 행동 강령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 강령이 과거처럼 윤리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환경, 노동, 인권, 공정운영 관행 등과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폭넓은 글로벌 ISO 26000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조직이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평가 기준을 국내에 있는 부품사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품사들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기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총 임직원 수가 20명인 아주 작은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도 사회책임 경영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그러한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책임 경영 평가의 기준을 하향하게 된다면은 공급업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글로벌 CSR 평가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면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들 많이 알고 있어요. 에코바디스라고. 에코바디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CSR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는 많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에코바디스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들, 부품사들, 협력사들, 벤더들의 사회책임 경영을 평가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코바디스가 다양한 부품사들,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너희가 납품하고 있는 기업에서 너희의 사회책임 경영 실적 평가를 요구하니 우리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에코바디스라고 하는 평가 플랫폼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노동, 환경, 지속가능 조달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평가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영어로 되어져 있고 소통하는 것들이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를 대응하다 보면 그 평가 결과가 4가지 등급으로 이제 발표가 나는데요. 등의 등급은 따로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자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대충 써서 낸다라든지 혹은 뭐 이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둬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정지에 대한 경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많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사회책임 경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쪽에서의 사회책임 경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회적 가치에 과거에는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 이것이 이제 사회책임 경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 그다음에 환경 영향 문제들이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든지 인권이 보장되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미션인 고용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 조직 내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환경영향 저감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외부 기관을 통해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평가 지표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얘기한 소셜 밸류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 SVI입니다. 그래서 이 SVI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각 기업들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과거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열어주는 그러한 지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 중심으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던 사회책임 경영이 지금은 조직의 형태를 불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규모가 크거나 혹은 해외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사회책임 경영의 드라이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재부 산하의 공기업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이 행안부 산하의 작은 지방 공기업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들까지도 그 요구가 많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정부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기업들도 최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보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를 식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 요소가 고려된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는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CSR 이행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고객사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도 사회적 가치 실행과 성과 측정을 요구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규모가 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컨설팅과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업 중에서는 행안부 산하의 작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 공기업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습득이 쉽지 않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인적 물적으로 많은 재원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공기업들은 거세지는 요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은 자원과 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행하는데 어렵기는 하지만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 있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대기업이나 큰 공기업보다는 작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들은 그러한 요구를 받고 있지만은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내 조직이 사회책임 경영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럼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컨설팅과 정보 교환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마련시켜 줌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책임 경영은 글로벌 코카콜라라든지 네슬레라든지 아주 큰 기업의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삼성전자 그리고 SK와 같은 대기업의 사회책임 경영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진 것들은 공기업과 그리고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도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조직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사회책임 경영이 한국 사회에 들어왔지만 조직마다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ISO 26000에 의하면 전 지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조직, 앞서서 보았던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사회, 때로는 나 개인 자신, 이 모든 조직이 사회책임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인 의미는 모두 공감하지만 조직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데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고 싶어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에 속해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